내수가 살아나면서 지난달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순 노무직 일자리가 느는 등 고용의 질은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인 중소기업 175곳이 채권은행 주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르노 삼성이 삼성을 상징하던 파란색을 버리고 르노 고유 컬러인 노란색으로 쇼룸 컬러를 바꾸는 등 르노 삼성에서 삼성 빼기를 공식화했습니다. 검찰이 포스코에 1,592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상득 저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3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일 수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고용 관련 지표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을 보면 10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4만 8천 명 늘어난 2,629만 8천 명으로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또 청년 실업률은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인 7.4%였습니다. 비교적 높은 3분기 성장률과 산업 생산 증가 등이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고용 동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50대에서 60대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난 데다 단순 노무직 증가세가 여전해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175곳이 채권은행 주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총 175곳으로 작년과 비교해 50곳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신용 위험도는 A에서 D의 4개 등급으로 나뉘고 이 가운데 C에서 D 등급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평가에서 부실 징후는 있지만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C 등급은 70개사로 작년보다 16개사 늘었고 경영 정상화 가능성도 없는 D 등급은 105개사로 작년보다 34개사 증가했습니다. 면세점 대전의 결과 발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후보 기업들은 막판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총수까지 직접 나서 총력전을 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 출사표를 던진 롯데와 SK, 신세계, 두산. 오는 14일 이들의 최종 승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그룹 총수들이 공익활동에 직접 나서는가 하면 다른 기업과 기관들과 제휴를 잇따라 발표하며 면세점 입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경영권 분쟁 와중에 기존 면세점 2곳을 지켜야 하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오늘 30개 스타트업 대표들을 직접 만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며 상생 의지를 보였습니다. 롯데는 최근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롯데 엑셀러레이터라는 투자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법인을 통해 신 회장의 사재 100억 원을 포함한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신 회장은 청년 희망펀드에 70억 원을 기부하는 등 공익사업에 잇따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심 면세점에 도전장을 낸 신세계그룹은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의 사재 60억 원을 포함한 100억 원을 청년 희망펀드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는 투자와 고용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패션 디자인 분야 청년 창업 지원센터인 신세계 드림팩토리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청년희망펀드에 3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사재 100억 원과 두산그룹에 100억 원을 내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대문 미래창조재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사재 60억 원을 포함한 100억 원을 청년희망펀드에 내놨습니다. 이들 기업은 다른 기업들과의 업무 협약 체결 소식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카카오 오픈소스를 활용해 버스 정보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국내 40여 중소여행사와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국제여행사와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세계 DF는 문화재청, CJ E&M과 전통문화 계승과 한류문화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 6월 서울경제TV가 르노삼성이 삼성의 파란색 CI를 르노의 고유색인 노란색으로 바꿔 르노삼성에서 삼성을 빼는 작업에 나섰다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오늘 르노삼성이 노란색 중심의 새로운 쇼룸 이미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최근 브랜드 고유 색상을 기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며 새 얼굴 단장하기에 나섰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분당에 위치한 분당 오리 지점에서 판매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새로운 SI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부터 2016년에 포커스를 마치고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 새로운 쇼룸 아이덴티티, 우리 SI를 보여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감격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SI가 적용된 르노 삼성 전시장은 출입구에 르노 특유의 노란 색상이 입혀진 입체감 있는 옐로우 아치가 인상적입니다. 올 연말까지 전국 188개 전시장 중 70곳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내년에는 140개 매장, 2017년까지 전국 모든 전시장에 노란색을 칠합니다. 르노그룹은 세계적으로 노란색의 브랜드 고유 색상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삼성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파란색을 유지해왔습니다. 국내에서 파란색을 사용하며 삼성자동차의 기존 고객 이탈을 막고 삼성이라는 친숙한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매 부진을 벗어나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가 높아진 데다 국내에서 수입차 열풍으로 홀로 서기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르노 삼성은 2020년까지 삼성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국내에서 판매된 완성차 매출의 0.8%를 삼성그룹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로열티 비용 역시 국내 판매가 늘수록 브랜드 사용료가 높아지는 구조를 감안할 때 삼성 탈색을 하려는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르노 로고와 르노 삼성 로고가 잘 호환되지 않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로렌스 반다네커 르노 디자인 디렉터는 QM3를 한국에서 소개하는 자리에서 르노 로고 자리에 르노 삼성 로고를 넣는 게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QM3는 실제 르노 삼성 로고를 넣기 위해 라디에이터 그릴과 보닛을 추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르노 삼성이 삼성을 상징하던 파란색을 버리고 르노의 고유 컬러인 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르노 삼성에서 한국 르노로의 탈바꿈이 시작된 겁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매출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에 이어 올 3분기 실적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2분기 연속 통신 3사 매출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매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다가올 4분기 이익 전망마저 어둡자 이 통사들이 성장 활로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지희 기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년 수조 원대의 이익을 낸 이동통신 사업. 올해를 기점으로 분기 실적이 계속 줄면서 이동통신 3사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에게 닥친 이딴 악재가 원인이었습니다. 포화 상태로 접어든 이통시장에서 가입자를 뺏기 위해 제살깎기식 경쟁을 하고 있는 데다 올 4월에는 선택적 요금 할인제가 도입되면서 매출은 더 뚝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살 때 보조금을 받는 대신 통신요금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때문에 통신사가 할인금액 전액을 지원하다 보니 출혈이 컸던 겁니다.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상품 출시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통사들의 올해 전반적인 매출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SK텔레콤은 플랫폼에서 신사업의 미래를 찾았습니다. 케이블 TV 업계 1위 사업자인 CJ 헬로비전 인수로 신사업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SK텔레콤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탈바꿈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공해왔던 유선, 무선, IPTV의 기반을 훨씬 더 공고히 하면서 그 위에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소비 패턴을 만들어보는 통합 미디어 플랫폼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KT도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KT는 그동안 쌓아온 통신 기술에 각종 산업을 더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ICT를 통해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또 미디어, 커넥티드 카, 사물 인터넷까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이 발전될 것입니다. KT는 이러한 지능을 갖춘 최첨단 네트워크와 융합 서비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제4차 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LGU+는 비디오 포털과 사물인터넷 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통사들 중 유일하게 비디오 전용 요금제를 출시한 LGU+는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 서비스인 비디오 포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당 평균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보관입니다. 또 홈 IoT 사업에도 집중해 올 연말까지 가입자 7만 명을 돌파한다는 목표입니다. 성장 정체기를 맞은 이 통사들이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네, 한동안 잠잠하던 해운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내 양대 해운사인 현대상선의 매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과 회사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산업부 임진혁 기자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진혁입니다. 네, 임 기자, 갑자기 현대상선 매각 이야기가 왜 나온 거죠? 네, 현대상선 매각설은 지난달 현대증권 매각 작업이 불발되면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먼저 시간을 2년 전으로 되돌려봐야 하는데요. 국내 해운사들의 영업 부진이 극심하던 2013년 말 현대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해 3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했습니다. 보유자산과 계열사를 매각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올해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다 지난달 현대증권을 인수하기로 한 일본계 사모펀드가 갑자기 인수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현대그룹은 현대증권을 팔아 6,500억 원가량을 조달할 예정이었는데 물거품이 됐습니다. 현대그룹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현대그룹의 새로운 자구 계획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현대증권 대신 현대상선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이 자구 계획을 고치겠다는 건 알겠는데 왜 여러 계열사 중에서 이 현대상선이 매각 대상으로 떠올랐을까요? 네, 현대상선의 오랜 업황 부진과 관계가 깊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해운업계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 컨테이너선 업계를 주도하는 머스크 등 해외 선사들이 공격적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대거 도입하면서 공급 과잉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임이 계속 떨어지면서 현대상선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당분간 해소될 가능성이 낮아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에 계속 자금을 쏟는 대신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다는 추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해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도 초대형 선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아직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사는 돈이 부족해서 큰 배를 주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대상선이 매각될 경우 한진해운이나 범현대그룹이 살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합병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라는 분석도 나온다죠. 네, 언뜻 보면 비슷한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면 중복되는 부분은 줄이고 서로 약점은 보완해서 더 좋을 것 같지만 해운업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해운사는 국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다른 나라 회사들과 경쟁하므로 국내 두 곳을 하나로 합치면 오히려 세계 시장 내 한국의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또 세계 해운사들은 서로 동맹체를 꾸려 화물을 함께 운반하는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속한 동맹체가 달라
두 회사가 하나가 될 경우 양쪽 동맹체에서 모두 쫓겨나 한국만 외톨이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두 회사가 합치면 1+1이 2가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그런데 금융당국이나 현대그룹은 현재 이 현대상선의 매각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어제는 또 현대그룹이 현대증권의 지분을 활용해서 자본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금융권에서는 현대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현대상선이 들고 있는 현대증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애초 현대증권이 확실히 매각될 거라 생각하고 산업은행에서 이를 전제로 2천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요. 산업은행은 이 돈을 빌려주면서 현대증권 지분 일부에 대한 권리도 가져갔습니다. 2천억 원 이상의 더 큰 돈이 필요해진 현대그룹이 우선 산업은행에 이 돈을 갚은 뒤 현대증권 지분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와 기존 지분과 합쳐 더 큰 자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현대그룹이 현대증권 주식을 자꾸 활용하면서 현대증권 매각 방침을 거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상선은 이런 소문 때문에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죠? 네, 해운업계는 화물을 제때 잘 운송하는 게 생명인데요. 최근 현대상선이 어렵다, 현대상선이 팔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고객인 화주들이 불안해하며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게 현대상선 설명입니다. 현대상선은 이번 매각설 때문에 동맹체 내에서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대그룹이 하루빨리 최선의 자구안을 마련해서 위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산업부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내년에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6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제품에 주는 CES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CES 혁신상은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전자제품에 주는 상입니다. 이 중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제품은 CES 최고 혁신상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소비가전 전시회 CES 2016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TV 부문에서 9개, 모바일에서 12개, 가전에서 7개, 반도체에서 5개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CES 2016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TV 신제품과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기어 S2가 최고 혁신상에 꼽히는 등 총 38개 제품이 혁신상에 선정됐습니다. 삼성전자는 TV 부문에서는 5년 연속 최고 혁신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LG전자의 선전도 두드러졌습니다. LG전자는 생활가전 부문과 스마트폰 웨어러블 부문 등 총 10개 부문에서 21개의 혁신상을 받아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LG전자도 울트라 올레드 TV가 비디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최고 혁신상을 거머쥐면서 올레드 TV는 4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혁신상 수상 제품들을 비롯해 세계 소비가전업계를 선도하는 혁신기기와 기술들을 내년 세계 가전전시회에서 세계 각지의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8개월간 이어졌던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3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플랜트 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 측에 1,592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재강 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 씨가 실소유주인 협력사 TM테크의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박 씨에게 12억 원 상당의 이익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정치권 유력 인사와 유착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해당 인사로부터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의 고교 동창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일하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청탁 대가로 정 전 부회장은 2012년 8월 4대강 사업 유공자로 평가받아 금탑 산업훈장을 받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포스코 일부 경영진의 부패 등 방만 경영과 정경유착을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장기간의 수사에도 애초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한화 소액주주들이 계열사 주식을 장담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2부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게 89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에서는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 매매에 찬성했고 김승현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모두 사후적 판단이라 주식 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한화 SNC 주식 40만 주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 씨에게 전량 매각해 동관 씨는 한화 SNC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1차 시범사업 접수 결과 80가구 모집에 총 358건이 접수돼 4.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과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지으면 최대 2억 원을 금리 1.5%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들의 평균 연령은 56세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신청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60대 이상이 63건으로 나타나 은퇴 세대 신청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이달 말까지 최종 선정자의 2배수를 예비 사업자로 선정하고 12월 초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 연비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한 고객이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고객 1,536명이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 필요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천여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집단 소송이 확산하는 가운데 폭스바겐은 최근 북미 고객에게만 $1,000 상당의 상품권 등을 보상하기로 해 국내 고객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상품권 보상 규모는 4억 8,200만 달러입니다. 아우디에 대해서도 똑같은 보상 정책을 1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미국 집단 소송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 만든 한미 양국 소송 제기 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미국 집단 소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모두 하나데이 기념식을 열고 사회공헌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KB 하나은행 명동 본점 앞마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CEO, 그룹 임직원, 가족사랑봉사단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하나데이 캠페인은 매년 일이 겹쳐지는 11월 11일부터 시작해 2달 동안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복 나눔을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 축제 기간으로 2011년부터 5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 행사는 다문화 아동으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의 축하 공연과 학용품을 담은 글로벌 행복상자 쌓기, 소외계층에 전달할 11,111포기의 김장을 담그는 등 사랑의 김장 나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24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동안 9조 원이 늘어 사상 최대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평균 라면 76개를 먹어 세계에서 라면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모바일 음식 배달 앱 세계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배달통이 가장 높았고 요기요가 가장 낮았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인사 담당자 10명 중 3명은 채용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은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인데요. 오랫동안 이 날을 위해 준비한 만큼 꼭 대박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유감없이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